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백신 공습이 시작된다. 경기 민감주 돌격.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투톱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전기차 얘기는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외에 오늘은 뭐 대한해운이 막 장중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건설, 조선까지 대형주도 이렇게 경기 민감주도 순환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스칼렛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제 연초에 상승 자리를 보여주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라던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쏠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간밤에 이 변종 코로나 이슈에 대한 우려감들로 지수도 해외 시장도 급락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의 봉쇄의 조치를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건설이라든가 조선, 해운, 철강주들이 전체적인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같은 부분들은 올해 이제 같은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사실 실상 주가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실적 부분들에 대한 개선세도 중요하지만 이 업황 자체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일수록 주도 섹터로서의 큰 상승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조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가치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죠. 대기업들이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이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 이유가 우리가 작년도에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업종군들이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바닥을 찍고 우리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슈는 여전히 우리가 우려를 하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각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는 3분기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3사들이 이 3사 모두 다 올해 이런 수주 예상치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급등세를 연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건설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급등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좀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적으로 3분기 이후로 실적 턴어라운드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4분기에는 의외로 이 2019년보다도 수출 비중이 더 커지는 이런 분기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수출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호황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뭐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변이 부분들이 너무 더 심각하게 돼서 지금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코로나가 상반기 이내에 진정되지 않는 이런 돌발 변수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측치가 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올해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개선치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30% 이상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전히 깔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요 웬만한 이 같은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 섹터로서 성장주로서의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포트에 한 종목을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건설주를 한번 베팅을 해보자. 건설 대표주들을 베팅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데 고점부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 매물들이, 개인 수급들이거든요. 개인 수급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움직일 때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매의 패턴이 조금 짧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윗골이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당일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밀었다 꼬리를 달고 다시 밀었다 꼬리를 달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입니다. 양봉을 밀고 가기보다는 그 이유가 일정한 구간에서 한번 끊었다 다시 잡는 이런 단기성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고점부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자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어느 고점 부분에서 차익 매물들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단기간에 급락사를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이런 차익 매물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성장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데 비해서 시장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같은 건설주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조선주처럼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조선주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수주 효과로 인해서 약간 먼저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움직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의 초입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같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세가 보여지지 않은 이러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으로 올 상반기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은 동반해서 움직인 거고요. 조선 수주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민감주로서 아직 안 오른 섹터로 또 한 종목, 한 섹터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함께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요. 코로나 때 되게 너무나 안 좋았는데 오히려 2019년도보다도 수출이 나아진 부분도 있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를 깔고 간다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 가운데 우리는 건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벌써 저희는 진즉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 하나 추가한다면 화장품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을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전기차랑 반도체가 워낙 투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다른 거는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걸 화장품이라고 우리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이 전기차 반도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은 그냥 올해 주도 섹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 섹터 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변동폭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일단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종목의 주도주들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그냥 바닥에서부터 편안하게 끌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장품 대표주들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아모레지 같은 이런 바닥에 있으면서도 실적 기대감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화장품주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힌트를 또 얻고 갑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 이제 백신의 공습이 시작된다. 경기 민감주 어느 정도로 강약 조절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주력해서 볼 수 있는지 토론을 나누는데 박지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 급등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이미 작년부터 이제 그런 트렌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큰 말 그대로 대형주들이 말 그대로 개별주처럼 장중에 상한가 간다든지 VI 발동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너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배당날일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2조 원 넘는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말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보통 매도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연말에 매도하고 기관들이 그걸 또 매수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계속 많은 기록을 세웠듯이 그 기록마저 깨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원 넘는 주식을 오히려 순매수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시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시장을 놓고 보면 이미 저희가 집단 면역 생성된 후에 이미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은 안 좋지만 항상 시장은 미리 앞에 벌어질 경기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저희가 뭐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 뭐 경기가 다 안 좋으시고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시고 사실은 뭐 주위를 둘러봐도 사실은 뭐 지금 좋은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어떤 시장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주식시장과 이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뭐 당장 뭐 식당을 가보시더라도 뭐 사실은 거의 뭐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주식시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뭐 정말 뭐 초호황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시장이 이미 저희가 집단 면역 뭐 저희가 보통 80% 이상의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성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80%의 분들이 집단 면역이 생성이 된 후의 경기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또 더군다나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유동성의 힘, 이 부분이 사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유동성의 힘이 부동산 시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 말 그대로 이 시장을 향해서 이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들 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의 어떤 이런 트렌드는 뭐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중요한 게 사실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민감주에 유리한 주식시장이 보통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기 민감주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물량이 지금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품목을 보더라도 뭐 전기 장비, 뭐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뭐 화학 제품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말 그대로 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1분기까지도 국내 수출은 말 그대로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관련주들, 물론 이제 그 높은 대형주들 이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도 늦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새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기 민감주 아마 대형주를 매수하시려고 이게 HTS를 켜시고 아마 차트를 보시거나 주가를 보시는 순간 뭐 다 신고가 신고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선뜻 손이 안 나가시거나 매수하시기가 결코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다거나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아직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지면 저희가 뭐 당연히 그 조선업종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앞에 전반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선업이라든지 운송업 이런 뭐 기타 업종까지 다 흐름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온기가 경기 민감주의 온기가 뭐 기타 업종에까지 다 퍼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백신 접종 후에 경기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금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근원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혜수 전문가는 참 그 증시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를 한번 볼까 하고 차트를 열었는데 이건 너무 겁이 나는 신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자라는 부분을 언급해 줬어요. 아마 이게 2, 3개월 후에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듣고 싶으시다고요?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트렌드 클래스 정리합니다.